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를 강타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돼 주 전체가 마비되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카리브해에서 쿠바와 플로리다를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는 이안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 이곳 워싱턴 수도권 지역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륙 쪽으로 들어올수록 위력이 약해져 예상보다 수도권 지역의 피해 정도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자동차들은 이미 물에 잠겼습니다. 집에 지붕이 뜯겨나가고 전봇대에서는 스파크가 일기도 합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미 남부 플로리다주를 강타해 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미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카리브해에서 쿠바를 거쳐 북상 중인 이안은 1에서 5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인 4등급으로 최고 시속이 155마일에 달합니다.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가운데 역대 5번째인 것으로 알려진 이안의 강도는 당초 3등급으로 분류됐지만 따뜻한 멕시코만을 거치면서 5등급 가까이 그 위력이 강해져 플로리다 전역은 비상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허리케인 피해가 잇따랐는데 약 200만 가구와 사업체가 정전되고 강한 바람으로 곳곳에서 가로수와 송전선이 쓰러지며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에 플로리다주에 국가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안은 내륙으로 들어서면서 세력이 약해져 시속 89마일 강풍을 동반하는 1등급으로 축소돼 피해 규모 또한 작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드리게스 국토안보 비상관리국장은 폭풍의 잔해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 워싱턴 DC 지역으로 북상해 주말까지 비 소식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안이 북상하는 경로에 따라 워싱턴 DC에 걸친 인근 지역에는 주말 사이 지속적인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역에서 허리케인 대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허리케인 이안이 버지니아 일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버지니아 비상지원팀을 동원해 허리케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DC 인근 주민들은 웹사이트 alt.dc.gov에 접속해 모바일로 지역 재난 알림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30년 고정의 경우 6.7%로 7%에 육박하고 있어 15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며 주택시장을 더 빨리 냉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율이 올 1월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하자 주택 판매가 대폭 줄어들고 집값마저 월간으로는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어 주택시장을 더욱 급속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프레디맥이 발표한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30년 고정의 경우 28일 현재 6.70%로 전주의 6.29%에서 대폭 올라갔습니다. 6.70%의 모기지 이자율은 주택시장 붕괴가 시작됐던 2007년 7월 이래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시중에서 30년 고정 모기지를 이용하려면 이미 7%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 이자율은 1년 전에는 3.01%, 올 1월에는 3.22%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급등한 겁니다. 연준이 올 들어 기준금리를 5번에 걸쳐 3%를 올렸는데 이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국채와 연동된 모기지 이자율도 2배 이상으로 급등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2번의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더 올려 올 연말에는 현재의 3.4%에서 4.4%로 더 인상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모기지 이자율도 계속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50만 달러짜리 주택을 사면서 20%인 10만 달러를 다운페이로 본인이 내고 40만 달러를 30년 고정 이자율 모기지로 얻을 경우 월 상환금은 1년 전 2,100달러였는데 지금은 3,000달러로 900달러나 더 내게 됐습니다.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1년 만에 2배 이상으로 급등함으로써 미국 주택시장에서 뜨거웠던 주택 거래를 급속 냉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부터 8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연율로 계산한 기존 주택 판매는 올 1월 649만 채에서 내려가기 시작해 2월부터 6월까지는 500만 채대에 머물다가 7월과 8월에는 400만 채대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거래가 급속 냉각되면서 집값 하락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도시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12개 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전달보다 3.5% 인하돼 가장 많이 내렸고 시애틀이 두 번째로 3.1% 하락했습니다. 샌디에고가 2.5% 인하됐으며 로스앤젤레스가 1.6%, 덴버가 1.4%, 포틀랜드가 1.1%씩 집값이 내려갔습니다. 오름세에서 내림세로 돌아선 대도시들을 보면 워싱턴 DC 0.7%, 달라스 0.4%, 보스턴 0.3%, 미니애폴리스 0.2%, 피닉스 0.1%씩 소폭 인하됐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고용시장은 연준의 의도와는 달리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19만 3천 건으로 5월 이후 처음으로 20만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인 연속 금리 인상으로 고용시장도 다소 느슨하게 만들려 하고 있으나 그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고용시장이 미국인들에게는 당연히 좋지만 지나치게 견고할 경우 고용비용의 상승으로 물가 잡기를 늦추는 반면 고금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작용을 불러오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19만 3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0만 9천 건에서 1만 6천 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4월 말 이래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자 5월 이래 처음으로 다시 20만 건 아래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 주 늦게 집계되는 실업수당을 타고 있는 실직자들은 모두 134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2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같은 실업수당 지표는 일부 대기업들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업체와 업체들이 구인난 때문에 직원들을 해고하지는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잃어도 새로 실업수당에 의존할 틈도 없이 다른 일자리를 쉽게 구하고 있어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실업수당 수령자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해 미국 경제의 급속 냉각, 불경기 추락을 막아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준이 고용시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3연속 0.75%포인트씩 모두 5차례에 걸쳐 3%나 기준금리를 올렸고 앞으로도 올 연말에는 4.4%까지 더 올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나치게 견고하면 연준의 의도가 제대로 먹히지 않아 물가 잡기도 더욱 어렵게 하는 역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차례에 걸쳐 3%나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고용시장이 미동도하지 않고 있어 소비 과열을 생각보다 냉각시키지 못하고 고용비용을 상승시켜 물가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올 1분기 3개월 평균 7.5%에서 올 2분기에는 7.3%로 고작 0.25%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고 여전히 7%의 높은 물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9월 수정된 경기 예측에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재 3.4%에서 평균 4.4%까지 1.25%포인트 더 올리고도 개인 소비지출 물가는 현재 6.3%에서 올 연말 5.4%로 1%포인트도 못 내릴 것으로 시인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견고한 고용시장은 미국인들의 일자리 안정으로 소비 지출을 계속 늘려 불경기 추락을 막아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연준 의도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타이트한 상태가 지속되면 물가 잡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고금리 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펠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경찰관 부족 사태에 시달리면서 채용 보너스로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내걸고 있습니다. 펠팩스 카운티 경찰관에 임용되면 15,000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뉴욕주 이타카는 2만 달러, 시애틀 경력직은 3만 달러, 캘리포니아 레딩은 4만 달러의 보너스를 내걸고 경찰관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전역에서 범죄는 급증하는데도 경찰관 부족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을 채용하려 해도 견고한 고용시장 때문에 사법당국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경찰당국은 경력직은 물론 신규 채용할 경우 수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내걸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에서는 곧 사이닝 보너스로 1만 5천 달러를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한 차례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이 당파를 가리지 않고 강력 추진하고 있어 1만 5천 달러의 보너스 지급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1,500명이 정원인데 현재 2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페어팩스와 인접하고 있는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와 알링턴 카운티 경찰은 이미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넬 대학이 있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지역인 이타카 경찰은 2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내걸고 경찰 채용에 나섰습니다. 최근 2년 반 사이에 460명의 경찰이 퇴직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애틀 경찰은 신규 채용에선 7,500달러, 경력직은 3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작은 도시 레딩시 경찰은 15명을 고용하는데 거의 연봉에 가까운 4만 달러의 사이닝 보너스를 내걸고 있습니다. 레딩시 경찰은 지난해 7,500달러의 보너스를 내걸었지만 새 경찰 채용에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는 파격적으로 4만 달러의 보너스를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의 경찰관 연봉은 2021년에 평균으로 7만 740달러를 기록해 전체 근로자들의 연봉 5만 8,300달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무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LAPD, 즉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보통 8만 달러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김유미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12월 16일까지 임시예산 지출에 합의해 앞으로 2달 보름간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모면하게 됐습니다. 임시예산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금 124억 달러가 포함됐으나 코로나 백신과 검사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은 일단 제외됐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간선거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서로 부담스러운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양원 지도부는 새로운 2023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임시예산으로 지출하기로 합의하고 임시지출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잇따라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에도 기존의 수준으로 12월 16일까지는 임시예산이 지출돼 연방정부 기관들을 계속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임시예산에 합의하지 못했으면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연방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비필수 연방정부 기관들이 문을 닫고 연방공무원 210만 명의 봉급이 지연되는 사태를 겪어야 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보기 드문 초당적 지지로 임시예산에 합의한 것은 새 회계년도 첫날부터 정면 충돌로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를 일으킬 경우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벌어지면 대민행정 서비스가 대거 중단되며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가뜩이나 흔들리는 미국 경제에도 불안을 부채질하게 돼 11월 8일 중간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왔습니다. 임시예산이 일사천리로 마련된 것은 민주당의 조맨신 상원의원이 대규모 에너지 기업의 허가 절차와 시간을 단축시키는 규정 개정안을 이번 예산안에서 제외하기로 동의해 걸림돌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임시예산안에 새로 추가된 예산으로는 천재지변에 긴급 지출하는 20억 달러가 포함돼 남부지역 허리케인, 서부지역 산불, 켄터키의 홍수 등 천재지변의 복구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유틸리티 비용 지원을 25% 1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7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할 군사지원 78억 달러, 경제지원 45억 달러, 핵시설 안전조치 3,500만 달러를 포함해 124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 단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그리고 원숭이 투창 치료로 요구한 예산은 공화당의 반대로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